안녕하세요. 많이 뵀던 분도 있고 새로 뵌 분도 있고 그러긴 했는데 제가 한 25분간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좀 아쉬우시죠? 다른 이제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뭐 솔직히 말하면 빵도 드리고 뭐 대단한 것도 많이 드리고 그러는데 저희는 못 드려서 참 죄송한 것 같고요. 하지만 바로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다 아시는 거긴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마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맞아 저렇게 다시 해야지 아마 이런 생각은 다시 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다시 리마인드 하시라는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참 식후혈당을 이제 올리지 않는 음식, 식단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이 순서에 맞춰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항상 보시는 말씀이시죠? 들으신 거죠? 정해진 양의 골고루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당뇨는 건강식이다. 아마 이거 못 들으신 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다 얘기하는 것도 결국 결론은 이거예요. 가장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신 분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당 조절이 안 되고 속상하시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양이라는 건 사실은 개인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다 틀립니다. 남자냐 여자냐, 활동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시냐 젊으시냐. 그래서 개개인에 따른 양을 제가 여기서는 디테일하게는 자세히 설명 못 드리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골고루란 부분은 사실은 이제 당뇨다 그러면 어떤 게 좋다고 하면 또 그것만 드시고 어떤 건 아예 안 드시고 이러면 오히려 영양불량에 걸려서 오신 분들도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그건 절대 그렇게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밥, 국, 단, 고기, 생선, 약물, 우유, 과일 드셔야 된다는 거 그거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규칙적으로 이거는 다시 한번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뇨 식사가 나는 이제 당뇨라서 먹을 걸 다 못 먹었네, 다 먹었네,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고요. 사실은 당이 없으신 분들도 이렇게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식사는요 많이 드시는 것도 아니고 적게 드시는 것도 아니고 내 몸에 알맞게 드시는 건데 많이 드셨던 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적으니까 속상하실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아파서 드시는 식사가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식후혈당을 많이 올리는 요인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볼게요. 자, 우선은 식후고혈당. 그러니까 우리 식사하고 났을 때 혈당을 많이 올리고 적게 올리고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보시면 첫 번째는 식사 시간의 분배예요. 이건 뭘까요?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골고루라는 부분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보통 식사 어떻게 하시라고 그러죠?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한두 번 정도의 간식을 드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아침, 점심, 저녁 비슷한 시간대에 식사를 주셔야 우리가 식사를 하면 혈당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올라가다 계속 올라가나요? 어떻게 되죠? 내려오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예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식사 시간이 너무 짧다든지 아니면 한 끼를 거르고 그 다음 식사를 하셔서 뭐 과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예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있다 갑자기 올라갔다가 내려올 만한데 다시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모양이 안 예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혈당 조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은 규칙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비슷한 시간대에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당연히 식사량하고 쉽게 내가 먹는 거에 당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꼭 그 적정한 양 드신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이 순서 부분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말씀드릴 거는 사실 이 부분이에요. 음식 종류 중에서도 특히 당직이라는 거. 저 뒤에 아마 그 또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밥 한 공기랑 똑같은 뭐 간식량, 뭐 이제 그런 이제 옥수수나 감자량 이런 거 양 같은 것도 보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영양소 3대 영양소라는 게 있어요. 탄수화물, 당직이라고 표현하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게 저희가 이제 에너지를 내는 3대 영양소라고 하는데 사실 가장 큰 부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탄수화물이란 거가 굉장히 우리 주식이잖아요. 이게 뭐야? 밥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안타깝게도 얘네가 가장 당을 많이 올려주는 원인 제공자예요. 그러면 밥을 드시지 말아야 되나요? 그러면 힘을 못 쓰겠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시긴 해야 되는데 좀 우리가 얇게 똑똑하게 좀 드셔야 될 부분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이라는 게 당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해당되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을 더 꺼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당질의 종류라는 게 사실 뭐 단순당이 있고 뭐 단당이냐 복합당질이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설탕, 사탕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통 쉽게 단순당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혈당이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잡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이 올라가면 올라가지만 복합당질이라서 좀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단순히 뭐 설탕만 안 먹고 내가 잡곡밥이라든지 이렇게 복합당질만은 이런 것들은 많이 먹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당질이든 간에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될 양이 중요한 거지 꼭 설탕, 사탕만 안 먹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밥 드실 때 가급적이면 이제 밥이랑 이제 이 탄수화물이라는 거는 식사하고 간식을 좀 분별해서 드십시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뒤에서 사진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조금 더 보시라고 그래프를 해놓은 건데, 자, 이제 우리가 제가 아까 탄수화물, 3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있다고 했죠? 아까 가장 당에 많은, 죄송합니다. 혈당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이 탄수화물이라고 했죠. 보시는 것처럼, 이 보시면 그래프가 제일 급격하게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게 확연히 보이시죠? 네. 그래서 한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게 되면 바로 혈당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단백질은 조금 천천히 조금 뒤늦게 올라갔다 내려와요. 지방은 좀 더 뒤에 천천히 거의 이제 올라가지 않다는 표현보다는 지방이라는 걸 한번 먹게 되면은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혈당이 올라가요. 그래서 기름기가 너무 많은 음식 같은 거 드시면은 지금 당장 혈당이 다 올라가는 거 아니야처럼 보여서 얘는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먹고 한 5시간, 6시간 지나면 그때서 당이 막 올라가기 때문에 지방도 조심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래프는요. 자, 탄수화물이 많은 게 대표적인 두 가지예요. 요거, 그죠? 밥, 감자, 고구마, 떡, 빵, 옥수수 이런 것들이고 우리가 주시고 하는 것들이고 안타깝게도 여기 있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간식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 분들이 많이 식사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우리가 잘 안 먹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이 잘 먹지 않는 고기나 뭐 생선이나 이런 게 탄수화물이 많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조금 힘들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당지, 탄수화물이 많은 게 이 과일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귤도 사실 이제 여기 두 번째로 당을 갖고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당 조절하기가 좋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뒤에 혹시 보셨나요? 밥 한 공기랑 똑같은 게 아까 옥수수 몇 개로 보셨어요 혹시? 한 개. 한 통이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옥수수 드시면 몇 개 드세요? 두세 개. 아까 어떤 분 5개 드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5공기 드셨어요. 자, 지금 겨울에 고구마 철이에요. 그죠? 고구마는 뒤에 몇 개로 돼 있었어요? 3개. 한 개. 네, 네. 요만한 거 한 개 드시면 밥 한 공기예요. 와우.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 꼭 해주실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뭐죠? 같은 성분이죠. 모양은 틀려요. 같은 성분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감자를 먹나 고구마를 먹나 옥수수를 먹나 뭐랑 똑같다는 거죠? 밥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밥은 밥이고 고구마는 고구마시고 빵은 빵이고 그러니까 당 조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얘네가 뭐죠? 다른 애들이 아니라는 거, 같은 애들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말은 또 뭐냐면, 내가 지금 밥을 먹고 간식으로 뭐 감자, 고구마 이런 거 드셨어요. 계산상으로 그 다음 식사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드시지 말아야 돼요. 계산상으로는.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식사 이외에는 이런 간식으로는 가급적이면 드시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정말 드신다면 정말 이렇게 단계만 입맛 버린다고 대부분
표현하세요. 신경질 내시고 들깨만 드시고 마셔야 된다는 거. 특히 요게 가장 탄수화물 함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나가실 때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근데 이제 요게 있는 게 이제 탄수화물이라는 것들인데 이제 혈당을 낮추는 식사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자, 그럼 혈당을 낮추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자, 물론 사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신밥이나 이런 신식빵이나 그 소면 못 드시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당뇨가 있다고 해서 어떤 거를 더 먹고 덜 먹으면 절대 안 되고 이거는 사실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양 조절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왕이면 그래도 먹을 바에는 어떤 거를 드시면 다 당은 올라가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시는 거 좋을까요? 조금이라도 당이 적게 올라가는 게 더 좋겠죠.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런서 이왕이면은 이런 신밥보다 이런 잡곡밥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게 왜냐면 섬유소, 물론 다른 영양소 많은 거는 이제 당연한 거지만 섬유소라는 게 좀 있어요. 섬유소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 섬유소라는요 혈당을 좀 천천히 올려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포만감도 있게 해주고 그래서 이왕 식사하실 바에는 신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시는 게 좋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그럼 잡곡밥이 훨씬 당을 좀 천천히 올려주잖아요. 그럼 양은 어떻게 될까요? 양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신밥 한 공기 드시는 것과 똑같이 잡곡밥도 양을 똑같이 드셔야지 아 얘는 당이 좀 적게 올라가니까 얘를 조금 더 먹어도 되겠지?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음식이나 어떤 거 살 때 이왕이면 같은 가격이면 더 좋은 물건 사고 같은 물건이 더 싼 거 사는 것처럼 같은 거 드실 바에는 조금 더 적게 올라가는 식품을 선택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걔를 더 많이 드신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같은 개념으로 이런 신식빵보다는 잡곡빵 드시는 게 훨씬 더 당을 조금 천천히 올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소면보다는 메밀. 어떤 분은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메밀 먹으면 당이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지금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메밀도 당은 올라가요. 단지 신소면보다는 적게 올라간다는 것 뿐이지 안 올라간다는 건 아니고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곱빼기로 드실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이왕이면은 이렇게 잡곡빵, 잡곡밥, 빵, 메밀면 만약에 이렇게 컨트롤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과일이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당을 많이 올려주는 것들인데 이왕이면 과일 드실 때요. 물론 이제 크게 치아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저작하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주스나 이런 것보다는 생 과일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액체로 드셨을 때랑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씹어서 드셨을 때랑 당 흡수 차이가 또 차이가 나요. 어떤 게 흡수가 더 빠르죠? 주스죠. 그래서 이왕이면 물론 사실 얘도 양만 지키신다면 물론 무관하게만 주스를 드셔야 되는 거긴 하지만 못 드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얘네들은 액체는 흡수가 좀 더 빨라요. 그래서 당이 좀 더 빨리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은 이렇게 센 걸로 드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말린 거는 조금 더 농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안 말린 그냥 센 걸로 드시는 게 훨씬 더 당도 적게 오를 수 있고 물론 다른 영양소 섭취도 더 잘할 수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아까 이제 혈당을 가장 많이 올려주는 게 뭐였죠? 밥 종류였죠. 그리고 과일이었고요. 그럼 혈당을 올리지 않는 식품 볼게요. 이거예요. 실망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야채라든지 해조류 같은 거, 다시마, 미역 이런 거, 또 요즘 곤약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곤약. 조금 더 넉넉히 신경 안 쓰고 드셔도 사실은 크게 당을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차 종류도요. 뭐 다른 거 드셔도 뭐죠? 뭐 녹차 드시든 저기 아까 준비한 뭐 둥글레살 드시든 무슨 뭐 그런 살 드셔도 뭐 한두 잔 차로 드시는 건 상관이 없으세요. 근데 커피 드실 때는 어떻게 드셔야 될까요? 커피. 네? 블랙? 왜 블랙 드셔야 될까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설탕도 있고 프림은 지방들이 안 좋고 잘하시네요. 그렇게 드시면 커피를 못 드시는 건 아니세요. 그래서 커피를 드시지 나쁘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뭐 소위 말하는 원두 커피, 블랙 커피도 아예 안 되는 줄 아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 단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믹스 커피라는 게 설탕, 풀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안 좋다는 거고 그것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참 이제 그 뒤에서 민간요법에서 말씀드렸지만 홍삼 요 물 받으셨잖아요. 예, 예. 근데 요거는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 민간요법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 홍삼이 혹시 오해하실까 봐. 예, 뭐 홍삼 엑기스라든지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당분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보통 제가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주식적으로 식사할 때는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고 이왕에 이제 저희가 보통 한두 번 정도 간식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아침, 점심, 저녁 드시고 그 다음 식사 사이에 아무것도 안 드시면 여러분 좀 어떠세요? 배가 좀 고프시죠? 네. 그래서 배가 고파서 그 다음 식사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식사 양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많이 드시죠. 그래서 중간에 뭐 하나 좀 드셔주셔야 돼요. 자, 근데 간식을 드시기에 가장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아까 드셨던 과일 종류가 있고요. 또 우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대로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보통 식사하시고 이렇게 1시간 정도 있을 때 당이 가장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2시간 정도 되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식사하고 식사 사이 한 2시간 이후에 이렇게 간식을 드셔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또 우리가 이제 보통 식사하시고 바로 못 드세요. 대부분 그냥 후식 드신다 그러고 과일 드시죠. 그럼 당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당도 조절하고 중간에 허기짐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식사하고 식사 사이에 우유나 과일로 간식을 해주시는 게 내가 먹어야 될 양 내에서도 지키면서도 혈당을 좀 조절하기에 좀 용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 이제 과일이고 과일이 제가 두 번째로 당이 많아서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볼 때 이 보세요. 쉽게 여기에 있는 양대로 드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물론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서 사실 살짝은 틀려요. 그런데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양대로 드시면 돼요. 쉽게. 근데 남자분들은 여기에 한 2배까지 괜찮아요. 네. 자, 근데 그럼 이 종류별로 다 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 자체가 답을 유도했는데 제가 없겠죠. 그 요중에 한 개 정도. 지금 여러분들 귤 하나 드셨어요. 그죠? 그러면 가급적이면 한 계산상으로 오늘 더 이상 과일을 드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2가지 과일을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원칙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반쪽 나누셔야 돼요. 근데 내가 귤은 귤대로 먹고 사과는 사과대로 먹고 감은 감대로 먹고 이러면은 어느 누구도 당 조절을 마찬가지로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저희가 아까 밥이나 이제 빵 같은 거 드실 때 이거는 흰밥보다는 어떤 밥이나 빵을 드시라고 그랬죠? 잡곡밥. 이렇게 조금 당을 적게 올려주는 거 드시라고 그랬죠? 과일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당 지수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 과일 중에서도 같은 양을 드셨을 때 당을 조금 더 올려주는 게 있어요. 같은 양을 먹었는데 불구하고 어떤 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토마토가 당이 좀 올라갈까요? 아니요. 안 올라가는 거. 그럼 요즘에서 어떤 게 당을 좀 같은 양을 먹었을 때 당을 조금 더 올려줄까요? 사과. 포도 또 오렌지, 밥, 네, 거의 나왔어요. 바나나도 좀 그래요. 그리고 요즘 이제 그런 망고 같은 거, 조금 열대 과일이라고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마트에. 그런 것들은 같은 양을 드셔도 당을 조금 더 올려줘요. 그 말은 뭐냐면 이왕이면은 그런 거 드시는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그냥 뭐 사과나 뭐 귤이나 일반적인 것들 드시는 게 조금 더 낫겠다는 거고 바나나도 한 조금 더 올려주긴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선택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거. 근데 포도 중에서도 이건 뭐 좀 작아서 뭐 19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봉 같은 건 알이 크죠? 한 대여섯 알밖에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있는 거 종류대로 다 드시는 거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아까 토마토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당을 조금 적게 올려주는 과일은 토마토긴 해요. 그리고 토마토 좀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 요즘 몇 그램 돼 있죠? 물론 이게 크기에 따라 사실 좀 틀리긴 한데 한 20개월 정도가 내가 귤 하나 먹는 거랑 같은 양이다. 그래서 나는 양으로 승부를 한다. 그럼 뭘 드시는 게 나을까요? 토마토가 좀 낫겠죠.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거 나왔어요. 아까 간식 혹시 보셨어요? 자,
다시 한번 놀라 준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붕어빵 하나 드시면 물론 뭐 집집마다 조금 틀리긴 하겠지만 이 붕어빵 하나 드시면 거의 밥 3분의 1공기 반 공기 드신 거랑 똑같아요. 저 뒤에 있는 거 붕어빵 2개가 밥 한 공기랑 똑같은 거였어요. 자, 붕어빵 2개만 드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드시다 보면은 막 드시겠죠. 6개. 그럼 밥 2~3공기가 그냥 나오겠죠. 자, 또 볼게요. 자, 호빵. 아까 기억하실까요? 호빵이 몇 개가 밥 한 공기일까요? 한 개. 네, 이게 이제 물론 조금 이것도 내용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보통 요 하나 드시는 게 밥 한 공기라는 거. 호빵 하나 먹었다고 해서 아우 나 저녁 먹지 말아야지 이런 분 안 계시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심해 주시라는 거. 마찬가지로 어묵. 이거 추울 때 먹으면 참 맛있어요. 그죠? 근데 이 어묵은 뒤에 전시가 안 되긴 했는데 어묵 요 꼬치 하나가 쉽게 밥 3분의 1공기랑 똑같아요. 그러면 밥 한 공기랑 똑같은 건 이거 꼬치 몇 개일까요? 그렇죠. 꼬치 3개 드시면 밥 한 공기예요. 자, 그 다음에 호떡. 아까 저기 보는 거는 1개 반 정도가 밥 한 공기였어요. 그죠? 보통 1개가 밥 3분의 2공기 정도 다 나와요. 못해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는 이런 간식들, 붕어빵이라든지 호빵이라든지 호떡이라든지 이런 어묵 같은 거 드실 때는 꼭 밥이랑 생각을 하시고 정말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는 없지만 아까 순대 같은 거 혹시 보셨어요? 개수 세보셨어요? 몇 개일까요? 저 개수가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밥 한 공기랑 똑같은 게? 10개? 8개? 또 거의 막 맞추셨어요. 11개 정도 나와요. 11개?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순대 주세요 해서 1인분 이렇게 받잖아요. 그거 반이에요. 저 반을 늘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 팩에 반이 그러니까 밥 한 공기니까 정말 밥 이외에 간식으로 가장 안전한 거는 우유하고 과일이 가장 안전하고 그나마 그것도 이제 내가 먹을 수 있는 허용 범위 내고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과일, 그 간식으로 마찬가지로 감자든 고구마든 이런 것들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당 조절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아예 뭐 금식품이라고는 사실은 먹는 거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게 드시는 게 거의 밥 한 공기 분량씩 나오다 보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조절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안 드시면 더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영양 성분표 같은 거 좀 보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요. 특히 이제 조금 덜 달게 드시려면 뭘 보시면 되냐면 이게 당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쉽게 그래서 표현을 해드리면 설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숫자가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그렇죠. 작은 거 드시는 거 골라 드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 뒤에 보면 음료 속에 저희가 설탕량에서 표시를 해놨는데 바카스 이제 무슨 뭐 비타 500 이런 거에 설탕이 뭐 한 스푼 반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 주셔야 되고 아까 제가 왜 간식으로 우유 드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검은깨 우유두유, 검은콩 우유두유 이런 거 있어요. 자, 그런 것들 혹시 드셔보셨죠? 맛이 어때요? 일반 우유나 두유에 비해서 달죠? 뭐가 더 많을까요? 쉽게 네, 설탕이 많아요. 저 뒤에 보시면 근 2스푼 나와요, 설탕이. 네, 그래서 우유나 두유 드실 때 아무것도 안 섞인 거 드셔야지 검은깨, 검은콩, 우유두유 좋다고 드실 게 아니라는 거고 차라리 콩은 따로 드세요. 그게 훨씬 더 나세요. 네. 그래서 그 식품을 보실 때 이런 걸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표현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당류 같은 경우는 조금 숫자가 적은 거를 고르신다. 요거 하나 팁이니까 꼭 이렇게 조심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덜 좀 짜게 드시려면 여기 나트륨이라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숫자가 뭐 작은 거 100, 200 뭐 이런 거 골라 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먹다 보면은 제가 좀 시간 좀 지났는데 5분 내에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다 보면은 댁에서만 하실 수가 없으시죠. 가장 혈당 조절하기 쉬운 방법은 외식을 많이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외식을 하게 되면은 양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뒤에서 저희 보면 외식 메뉴 속에 설탕 소금량 저 게시를 해놨거든요. 괜히 게시를 해놓은 게 아니고 의외로 너무 짜고 달고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댁에서 드시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어떻게 맨날 댁에서만 드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밖에서 드실 때 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냥 밥 종류예요. 외식을 하셔더라도 나가서도 밥을 먹어야 되냐 이렇게 또 항의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비빔밥 종류. 왜냐면 얘는 뭐 있죠? 밥도 있죠, 나물도 있죠, 계란 단백질도 있죠, 골고루 있죠. 아니면 이런 회덮 같은 것도 괜찮고요. 요즘 이런 거 월남전 같은 것도 괜찮죠. 여기에 뭐 고기 좀 싸서 드셔도 되고 닭가슴살 싸서 드셔도 되고 이렇게 드셔도 되는데 문제는 요 페이퍼 있잖아요. 요거 싸는 거 얘도 당질이긴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예. 자, 아니면 요즘 샤브샤브 같은 것도 괜찮으세요. 단지 요거 다 해놓고 요 밥이 여기 뭐 해서 드시죠? 죽 만들어 드시고 국수 해서 드시죠. 그때 중량과 국수량을 꼭 조절해 주셔야 되겠죠? 많이 드시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대리석처럼 이렇게 100번 드시면 가장 좋고요. 네. 그래서 안타깝긴 하지만 밖에 나가셔도 이왕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 있는 이런 거 드시는 게 좋겠다.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면 드실 때도 있으세요. 자, 근데 면 드실 때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뭐 국수든 냉면이든 막국수 마찬가지겠죠. 면하고 야채 조금 뭐 나도 김치는 끝이에요. 그죠? 뭐가 없냐면 단백질량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면 같은 거 드실 때는 그 다음 식사에서 단백질이 뭘까요? 고기, 생선, 두부, 계란 이런 걸 조금 드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기 드실 때는 어떤 거 드신다? 부위는 살코기. 그렇죠. 그렇게만 드시면 돼요. 그러면 고기 종류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으세요. 살코기만 드시면. 자, 근데 면 드실 때는요. 밥 드셨을 때랑 면 드셨을 때랑 어떤 게 흡수가 좀 더 빨라요? 소화가 잘 돼요? 밥? 쉽게 국수 드시면 그 다음에 허기가 금방 느끼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국수 면 같은 거 드시면요. 소화 흡수가 좀 더 빨라서 금방 올라갔다가 꺼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는 이렇게 밥 같은 거 드실 때는 야채랑 여러 가지 섞어 드시니까 배가 좀 든든한데 이 국수 드실 때는 대부분 면밖에 없잖아요. 쉽게 밀가루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또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면 드시는 횟수도 줄여주시면 좋겠다. 이거 말씀드리고 곱빼기는 가급적이면 드시지 말아주시고 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막국수 같은 거 이렇게 양념된 거 드실 때 양념장에 당분이 많아요. 양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고기 드실 때 고기인데 얘는 뭐가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드시다 보면은 고기 양이 너무 많아질 수가 있어요. 워낙에 규칙적으로 드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고기 양은 한 배에 6조각이면 적당하세요. 보통 10조각 내외 많이 드셔도. 근데 밖에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많이 드시죠? 그래서 그럴 때 고기 양을 좀 조절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이것만 드셔도 좋은 건 아니에요. 밥도 드셔주셔야 돼요. 그죠? 그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잘못된 식습관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가끔 보면 아침 식사를 안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자, 이럴 때는 식사를 거르시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 저희 선생님이 강의하시겠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죠? 식사를 거르시면 저혈당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는 절대 거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간단하게라도 예를 들어서 그냥 사실은 굳이 밥만 먹고 훅 드시면 좋은 건 아니긴 하지만 좀 그렇게 해서 좀 고깃국 같은 거나 채소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걸 해서 말아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밥이랑 똑같은 게 식빵 같은 거 한 두세 쪽이 밥 한 공기거든요. 밥을 정말 못 드시면 그 샌드위치해서 드셔도 상관없어요. 식빵 두 쪽에다가 이렇게 계란 후라이 하나 정도 해서 이렇게 샌드위치해서 드시면 되는데 거기에 딸기잼을 바르면 된다 안 된다? 딸기잼 같은 거는 안 된다. 사과잼 같은 거 그런 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아니면 김밥 같은 거 이용해 주셔도 되는데 김밥 한 줄이 보통 그냥 쉽게 밥 한 공기 조금 차이 넘긴 해요. 그 양 조절해 주시고요. 아니면 어르신분들은 요거 잘 안 드시긴 하지만 보통 이제 시리얼 같은 거 있어요. 요거를 위에 타서 드시는 것도 거르시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 근데 가장 좋은 건 밥으로 드시는 게 좋다는 거. 요거 말씀드릴게요. 절대 식사 거르지 마시라고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식사 준비를 너무 빨리 하신 분 있으세요. 5분에 드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우리 몸에서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양이 자꾸 더 늘어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 식사 속도하고 이제 당의 관계를 본 건데 요 주황색은 10분 이내로 빨리 드셨을 때랑 요 초록색은 조금 천천히 드셨을 때랑 당의 그래프 차이예요. 어떤 게 조금 더 적게 올라가죠? 최소 그쵸 2, 30분 정도 식사를 하셨을 때가 훨씬 당 조절하기도 수월하다는 거. 요거는 이제 연구 자료에 있는 거니까 식사를 가급적이면 20분 이상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많이 보셨던 거라 너무 반가우신가요, 혹시? 요거 다 아시죠? 여주, 이게 뭐죠? 약혼, 이거 돼지감자 찐던지라고 하는 것들. 앞서서 두 교수님들이 계속 강조해 주셨어요. 이러고 드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결론은 아시죠? 예. 결국은 얘네들이 약처럼 치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일례로 돼지감자도요, 감자랑 똑같아요. 얘도 당질은 있어요. 단지 이눌린이라는 그 식이섬유소가 좀 많다 보니까 당이 좀 천천히, 그러니까 좀 적게 올라간다는 것 뿐이지 얘가 당질이 없어서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앞서서 아까 윤종훈 교수님이 뭐 칼륨하는 거 드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칼륨 함량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 그런 차원에서 안 좋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삼 같은 거 드실 때는 그 제품으로 나와 있는 거 볼 때 마찬가지 뒤에 성분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다른 게 첨가된 거 뭐 과당이든 복설탕이든 무슨 뭐 엑기스든 뭐 이런 농축된 것들 들어간 거는 안 된다는 거 꼭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결론을 좀 적을게요. 혈당을 낮추는 식사 요령은 아까 처음 배웠죠? 신밥보다는 잡곡밥, 흰밥보다는 잡곡식밥, 소면보다는 메밀국수 이렇게 섬유소가 조금 많이 포함된 것들 드시는 게 훨씬 더 같은 양을 드셔도 당을 천천히 올려준다 말씀드렸고요. 자, 이런 것들 채소류, 해조류 이런 것들 많이 드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찬 식사하실 때 이런 걸 좀 넉넉하게 드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스나 이런 늑증 이런 것보다는 어떤 게 낫다? 생과일이 훨씬 낫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식사 시간 말씀드렸죠. 빨리 드시지 마시고 천천히 오래 꼭꼭 씹어 드시고 그리고 연세가 들면 또 다른 얘기지만 이게 침도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오래 씹고 그러면 폐에 이렇게 침도 분비가 많이 잘 돼서 소화흡수도 잘 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천천히 오래 꼭꼭 씹어 드세요. 자, 그리고 이왕이면은 이렇게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 드시는 게 좋겠다.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금 이게 결론이긴 한데 이거 모르실 분 있으셨나요? 없어요. 근데 사실 알면서도 먹는 거다 보니까 안 돼요.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이게 건강한 식사예요. 밥국, 채소 반찬, 단백질 식품이고요. 식사 아침, 점심, 저녁 하시고 간식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보세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밥국 드시고 이렇게 드시고 간식으로 우유하고 과일로 간식을 식사 사이에 식후 바로 드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드시는 게 가장 혈당을 조절하기 쉬운 방법이고 골고루 영양적으로 균형적인 식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지방.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역시 질문을 땅콩을 제가 먹다 보면 많이 먹거든요. 자, 여러분들 견과류 못하고 해서 많이 드시죠? 견과류 종류가 뭐죠? 땅콩도 있고, 뭐 아몬드도 있고, 호두도 있고, 요즘 또 한참 호주풍에서도 유행한 것도 많아요. 뭐 있죠? 브라질러도 있고, 뭐 또 있을까요? 요즘 뭐 엄청 많아요. 그죠? 검은콩 뭐. 그렇죠. 자, 그런 견과류들이 물론 좋은 지방이 많은 건 맞아요. 오메가3가 많고, 뭐 예를 들어서 불포화 지방산이고. 자, 근데 결국은 걔가 뭘 것 같아요? 식용유나 참기름과 똑같은 지방이에요. 그래서 견과류도 지방이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 보통 이제 그래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땅콩 같은 거는 한 10알 정도, 호두 같은 거는 뭐 한 2알 정도, 아몬드 같은 거는 7, 8알 정도 요 정도 내에서 하루 한 번 정도 드시면 된다고 생각하셔야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한 움큼 이렇게 드시면 지방량이 많고요. 그리고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그런 견과류가 제가 아까 어떤 성분이 많다고 했죠? 지방이 많다고 했죠. 지방은 산패가 잘 돼요. 그러니까 보관이라든지 기관 같은 것도 잘 보셔야지 잘못 독소가 생겨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뭐든지 제가 또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요즘 건강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네. 무슨 뭐 닥터지바고 네. 몸신 뭐 등등등등 많아요. 자, 거기에서 하시는 뭐 교수님들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모든 게 다 나한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그 뭐죠? 토마토라든지 뭐 이제 뭐 참외라든지 자꾸 이런 건 참 좋아요. 그렇지만 아까 어떤 분한테는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거 한 가지 갖고 좀 부각을 좀 사실 크게 시키는 게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차라리 드시고 싶으시면 차라리 병원 뭐 진료 보실 때 뭐 교수님한테 여쭤보셔도 되고 아니면 병원 영양팀으로 전화하셔서 차라리 확인하고 드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에 따라서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강 프로그램 보실 때는 아 저거 꼭 먹어야지 저것만 먹어야지